그 얘기하니까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 그 사과문 올리고 이제 사과했었을 때 맨 처음에 강준현 대변인이 진정성 있다. 벌린다. 나 이렇게 했을 때 야 진짜 한국 정치도 발전하는구나. 부러워. 사과를 하면 진짜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반나절이 못 가갖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정말 저는 왜 정치인들은 진짜 사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나. 근데 사과하면은 야 사과하면 말이야 그 사과로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2014년에 그 얘기한 거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 만나고 좀 보다듬고 이런 모습 보시면 진짜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걸 보면서 되게 저도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그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야 그걸로 끝나지가 않으니까 문제야. 더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클린치 무슨 상태 그로기 상태까지 가게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사람이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사과를 만약에 이재용 씨처럼 했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그 진정성을 이해했을 거예요. 사과의 정석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왜 일어났으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이겁니다인데 그때 정용진 씨가 했던 사과에서는 생각은 다르지만 부터 시작해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이 들어간 거죠. 그 두 문장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다른 거는 다 이제 아래에서 써주고 그러니까 비서진이 써주고 두 문장은 본인이 넣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다르냐의 문제다.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이게 우리가 뭐 이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일단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데 그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무슨 대통령 대국민 담화, 무슨 성탄절 담화 같은 얘기죠. 무슨 갑자기 혜민 스님 같은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도 저는 사과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 사과문을 첨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세상이 옵니다. 아무도 안 하게 돼요. 그 진정성과 동기를 우리는 어떻게든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이건 진정성이 있어 없어. 그거를 이제 감별할 권한을 누구도 주진 않았어요, 사실. 그거 이제 각자가 판단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너무 단언적으로 그리고 사과의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라는 조건은 사과에 있지 않아요, 원래. 그러면 좋겠죠, 더. 근데 사과에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정구승 변호사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정구승한테 사과 안 하고 여기 계신 분들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 게 명확한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책임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내가 정구승 변호사를 폭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야? 내가 정구승한테 무릎을 꿇고 뭐 때리면 맞을 거야? 아니면 뭐 병원비랑 뭐 치료비를 줄 거야? 뭐든 간에 그 잘못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정영진 씨는 책임을 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신속성, 명확성, 책임성 이 세 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주관적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관에서는 그래도 부족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용진 회장이 기자들 질문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상조사 경위나 이런 설명은 나중에 따로 임원진이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최소한 기자들 질문은 좀 받았어야 했다. 왜냐면 이거 오너리스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 오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래에서 그냥 이벤트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이벤트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또 사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번 허리 굽힌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도 좀 저는 보였어야 된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정용진 씨가 그동안 해왔던 언행이 계속 쌓여서 업이 쌓여갖고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사과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얘기도 다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마치 수사기관에서 다 밝혀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압수수색 어려운 거 본인들도 법률검토 다 됐을 거예요. 네. 이게 밝혀지지 않을 걸 알면서 수사기관에 하겠다. 고의성 얘기한 게 저는 그것 예.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을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벅구라지처럼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이제 느끼고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괴로운 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방패막이를 삼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영진 씨의 사과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씨가 예전에 했던 사과들처럼 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냥 짧고 간단하게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진정성에 그 의심을 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괜히 사족도 많고 자기 방어도 하고 그리고 주체를 잘 보면 다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근데 정교수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각자의 여러분 좋아요 각자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5.18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얘기한 건데 이게 뭐 흐름 속에서 좀 튀다 보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이렇든 저렇든 그걸 저는 사과문에 그 멸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게 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 표현도 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멸콩이라는 것은 사과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그 자체가 사과해야 될 얘기냐 아니냐 그걸 뭐 색깔론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원래 그런 표현의 자유는 진보 진영이 원래 주장하던 겁니다. 이렇게 감별하지 않았어요. 네. 바뀐 거예요. 지금 보수가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막걸리법, 국가보안법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렇게 잡아가는 거. 그거에 반대한 게 민주화 투사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렇다고 뭐 정영진을 제가 옹호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떤 이런 식의 사과 자체를 하나하나 너무 파기 시작하면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는 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김부겸 후보가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직접 나와서 정진 부회장이 얘기를 했고 이쯤 하십시다. 그리고 다 5.18의 중요성에도 인식 얘기한 거니까 기업을 국가 권력이 나서서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 정도가 저는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요새 좀 불편해요.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거의 마셔도 돼요. 본산을 근데 만들어버려서 그렇죠. 자꾸 내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면 뭔가 뒤통수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사실 자체가 저는 불편해요.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미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박힌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나서서 그 분위기가 조장된 거잖아요. 사실 그냥 시민단체에서 저는 뭐 텀블러 막 깨고 아이고 시민단체에서 오케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뭐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하자고 하면 예전에는 뭐 민주진보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했지만 트렌드가 바뀌면서 혐오를 일으키거나 혐오를 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극우적 조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된다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판이 바뀐 거지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 권력을 통해 갖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혐오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적 참사나 국가폭력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막는 것 자체가 그런 커먼 센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사회가 될까 봐 걱정되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사과도 제대로 잘 해야 가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혐오냐 아니냐는 표현 그리고 사과를 잘했냐 아니냐는 그 결정을 판단을 왜 한쪽에서만 하죠? 그 권리를 완장을 누구한테 근데 줬습니까? 맞아요. 그건 근데 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그 신세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정영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나서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럼요. 근데 국민의힘 저는 뭐 근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합니다.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뭐 당대표 했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누가 스타벅스 카운터 앞에서 누가 커피 마십니까?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나 찍고 계속해서 뭐 어떤 분은 아지트로 만들자고 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이 5.18 정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국힘이 지금 방어해야 될 건 표현의 자유이지 스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식으로 방어전을 시작하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국힘 옹호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같이 소비를 하게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정치인들 정치색을 씌우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정치 유튜브에서 이해 스타벅스 얘기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고 그 정용진 회장은 이제 멸콩 SNS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거 올렸는데 재화를 파는 분이잖아요. 근데 평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재화에 약간 색깔을 씌우게 되는 효과가 난다. 그런 게 좀 리스크잖아요. 그거를 평소에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런 한마디만 생각이 더하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재화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말 잘하셨는데 지금 신세계 이마트가 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4조 규모예요. 네? 그 인구 밀도로만 따지면은 전국에서 광주의 스타벅스 매장이 2위예요. 매장 숫자가. 그리고 광주에다가 아파트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뭐 아울렛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터미널에서 상가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광주 시민들은 아무리 이제 뭐 언론에서 뭐 평론가들이 그만하자라고 하더라도 그 분노가 정용진으로부터 풀리지 않으면 이제 불매운동 할 겁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신세계가 짓는 아파트 들어가지 마세요. 뭐 신세계가 뭐 아울렛 짓는데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 한 적도 없어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그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완장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민의를 대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상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거는 뭐 5천만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감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5.18에 대해서 폄훼하면 안 된다는 저는 커먼센스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또 커먼센스 안에 저는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거기가 확장인 거예요. 네. 5.18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다라는 거 저도 다 동의하고 다 동의할 거예요. 거기서 국가 권력이 나서 그걸 제어하는 게 맞냐. 여기에 이견이 갈릴 겁니다. 예, 그럴 수 그게 있죠. 검열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이 여기서 멈췄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길 딱 바랍니다. 김부겸 후보가 끊어줬고요. 네, 사실 대통령이 딱 공론화 해볼 필요가 그쵸. 있다. 여기까지 딱 괜찮은데 그 이후에 이제 부처들이 그쵸. 앞다퉈서 막 자재력 이거 샀는지 안 샀는지 검사하겠다.